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은 왜 안 사고 팔았나?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버핏 지수, 버핏의 메시지를 생각해 본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3월 글로벌 증시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워렌 버핏 역시 팬데믹은 좋은 기회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주가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버핏은 매수에 나서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왜 주식을 안 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버핏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주식 투자로 세계 4위 부자에 올라 있는 인물이기에 이를 추종하고 버핏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의 행동과 말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행동 지침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는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버핏은 또 한편으로 자신의 투자 전략과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신비주의는 또 사람들이 버핏의 행동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추론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는 주식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투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버핏은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008년에는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외치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기회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자, 산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던 델타항공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큰 폭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추매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손절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죠. 3월 폭락 속에서도 안 사고 팔았던 버핏, 사실 150조나 되는 현금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팬데믹 공포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하기도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버핏이 매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버핏이 주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델타 항공의 주식 1,300만 주를 매도한 걸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이 더 하락할 것이다.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버핏은 폭락이 찾아왔는데도 매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기회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본인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시장이 덜 빠졌다. 시장이 더 빠져야 된다. 아직도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버핏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걸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보면서 버핏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버핏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시장에 또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버핏 지수라는 거는 버핏이 2001년에 제시한 자신의 투자 포지션에 관한 투자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겠지만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버핏 지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버핏 지수가 뭐냐? 자,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자,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 적정한 수준이다. 자, 이것을 따져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눴을 때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가지고 시장의 과열 정도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만약에 시총이 GDP의 50% 이하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50에서 75% 사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75%에서 90% 사이면 주식시장은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90%를 넘어간다면 고평가고 115% 이상이 되면 과열권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GDP 추이가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것을 가지고 버핏 지수를 계산해낸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 4월 22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25.9조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0조 원을 훌쩍 넘어갔다가 3월 달 팬데믹 공포 속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DP는 약 21.7조 달러. 자, 여기 20조 원 위에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그래프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면은 IT 버블 때 올랐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떨어졌고, 그리고 금융위기 전까지 오르다가 금융위기 때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GDP를 훌쩍 넘어간 수준인데요. 자, 오른쪽은 바로 이걸 통해서 버핏 지수를 계산해낸 그래프입니다.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수치인데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실선이 있습니다. 이 실선 위로는 과열권 115% 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점선 박스는 고평가 영역인 90%에서 115% 사이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보면은 2000년 닷컴 버블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115%를 훌쩍 넘어가서 139%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떨어진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역시 주가가 과열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반등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몇 차례 이렇게 조정이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DP 대비 주 시가총액은 119%, 자, 과열권 위에 머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 과열권은 11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이후로는 줄곧 과열권에 머물고 있고, 자,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열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버핏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부터 고평가 영역에 진입을 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버핏의 행동과 이 버핏 지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버핏 지수 퍼센테이지 추이고요. 자, 여기 왼쪽에는 황색 선으로 S&P 500 지수 추이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00년 IT 버블로 인해서 버핏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현금 보유 비중이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IT 버블이 무너질 때 현금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는 버핏 지수가 저평가 영역에 진입을 했다는 거, 적정 수준 이하까지 떨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03년 주가가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7년 고평가 영역 정점에 이르렀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평가 영역까지 빠졌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을 많이 샀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때 나온 뉴스, 워렌 버핏이 미국 주식을 살 때다. 2008년 10월 20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다는 거, 2009년 초까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주가가 2012년부터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 때 보면은 현금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과열권으로 접어든 2016년 이후로는 현금 보유 비중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핏 지수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버핏 지수가 고평가 영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현금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열권에서는 당연히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주식 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지금 주식을 사지 않는 것,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핏의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버핏의 현금 비중,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비중이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버핏 지수가 고평가 영역인 90% 이상에 진입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현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과열권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빠른 속도로 현금이 늘어난다는 거 우리가 앞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핏이 팬데믹이 좋은 기회다라고 2월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뭘까? 버핏 지수 기준으로는 주식시장이 여전히 고평가 상단, 과열 영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3월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버핏 지수 기준으로는 고평가 상단이었다는 겁니다. 고평가 하단도 아닌 상단이죠. 그리고 반등을 하면서 다시 과열 영역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버핏으로서는 아직도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2분기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주가가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또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더욱더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S&P 500의 퍼 차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급락을 하기 이전인 2월 19일 날 S&P 500의 퍼가 19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배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 빠른 속도로 반등하면서 현재 다시 19배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 이전 수준까지 지금 퍼가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고평가 논란에 여전히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버핏 기준으로는 지금 여전히 고평가 과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버핏이 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뭘까? 버핏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다는 버핏 지수가 여전히 과열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원칙,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 고평가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 바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고평가된 곳에 함부로 돈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델타항공은 왜 샀다가 금방 팔았을까? 그것도 더 많이 손절했다는 거죠. 버핏은 초기에 항공업계의 주가가 떨어질 때 델타항공 지분을 소량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손절을 했는데요. 자, 항공업계 위기로 인한 항공사의 현금 고갈이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항공사들을 지원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부가 주식을 일정 부분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으로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버핏은 자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를 정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원칙을 지키면서 손절할 건 하고 들고 갈 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따르고 있고 그의 투자법을 따라하려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버핏의 투자법이 진리이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가?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의 투자 철학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자, 버핏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게 투자하지 말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자들의 스승일 수도 있고 그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워렌 버핏 그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 길을 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옳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가장 편하고 올바르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쁜 투자 습관도 스스로 찾아내서 버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